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행정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맞는 성탄절 전야입니다.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와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성동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박성동 기자, 특별 방역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데 성탄 전야 교회나 성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예년 같으면 신자들로 북적일 이곳 중앙성당은 오가는 사람이 없어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로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예배와 미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인력을 포함해 참석 인원이 2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잠시 뒤 진행되는 성탄 전야 미사에 내일 성탄 미사를 포함해서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제주 영락교회와 성안교회 등 개신교 교회도 영상 예배로 전환했고 일부는 예배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방역 행정명령에 따라 종교시설 외에 사우나와 목욕탕에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온냉탕과 매점 영업 금지에도 신규 확진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인데요. 성탄절과 새해 연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군요. 그럼 코로나19 신규 확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어제 26명, 오늘은 6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라사우나와 라이브 카페에서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학원과 장애인 시설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재활교육 중이던 장애인 1명이 가족에게 감염돼 확진됐고 시설 전수 검사 결과 교육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소방교육대 공무원 확진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가족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여서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를 다녀와 주민 1명이 확진된 추자도에서도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제주도는 주민검사를 위해 진단키트 600개를 투입했습니다. 또 서귀포 비상 피트니스 센터에서 2명이 확진됐고 제주시 조천읍 동백주간활동센터에서도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33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제주도가 추가적인 의료 대응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200여 명에 이르면서 제주도가 병상 부족에 대비해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200병상,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의 100병상 규모인데요. 당초 이번 주 안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이용 중인 직원들을 이동시킨 다음 주부터 제주대병원에서 맡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도내 3개 국공립 병상과 4개 민간 종합병원이 인력과 병상, 장비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후송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앙성당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학원에서도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대성학원 강사의 수강생 5명이 확진됐는데 이들과 접촉한 가족 1명과 보육원 학생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홍익아동복지센터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대성학원의 확진 강사 수업을 받던 중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함께 원사에서 생활하던 고등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학생과 함께 식사하는 등 밀접 접촉한 학생이 11명에 이르고 직원도 3명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원생과 직원 160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같이 이제 거주하는 거죠. 가정집 방 4개니까 방에 한 2, 3명씩. 식사 같은 걸 같이 하죠. 우리 3, 4일 전부터 좀 증상이 나오니까 따로 이제 방은 썼는데. 제주 대성학원의 강사 확진에 이어 양성 판정을 받은 수강생은 모두 5명. 여기에다 수강생의 동생인 초등학생까지 양성이 확인되면서 대성학원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성학원 수강생과 강사 88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접된 내부 공간에서 장시간 있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사실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등등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해당 종사자는 7080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지난 22일까지 출근했지만 등교 중단 조치로 학생과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 감염이 보육원으로 확산된 가운데 학원 최초 감염자인 백 아카데미 강사의 감염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시 건입동 으뜸 노래 연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고 같은 날 해당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원희룡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짜로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 업체의 죽 세트를 팔아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피자를 받아서 배달하는 등 직접 제공하고 지시한 데다 도지사의 업무나 공식 행사가 아니어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 세트를 팔아준 것도 업체에 이익을 준 데다 정당한 업체 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냉동식품이어서 특산물 홍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를 게을리한 데다 개인 유튜브도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의심되지만 기부한 금품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인터넷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44명의 성착취 영상 1,200여 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청소년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해 성적 침해를 방어하기 어려워 보호해야 하는데도 통신 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인 4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리셔스 출신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유치부 체육 수업 중 요가를 하면서 원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2명에 대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1명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12회 제주국제사진 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밝혀지면서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 수상작인 설원의 노루나들이 작품에 대해 합성 의혹이 제기되자 심사위원들의 재심의 결과 합성 판정이 났고 수상자도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사진공모전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을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6천여 점을 심사해 지난 14일 해당 작품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도남동 도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70대 여성인 A씨가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뒤 마주오던 승용차에 또다시 치인 것으로 보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내부 25제곱미터를 태우고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2시 10분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고 또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에 증기 터빈 발전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해양환경단체인 하핑크 돌핀스는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 방역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돌고래 관광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관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업체에 주의만 주었다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조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 휴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어린이집들이 원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긴급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다며 긴급보육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강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해 입속을 챙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지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해양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경관심에서 반려됐던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이 공원 계획에 포함돼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 계획에 해중 전망대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은 경관과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게 되는데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8.34% 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8.34%로 전국 평균 10.37%보다 낮았습니다. 내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 4.44%와 비교해 3.9%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다 9.7%를 기록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 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3,4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